여러 가지 이 전기료를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 올린다고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 올리면 이것도 뭐 걱정되는 얘기인데, 보시면 자, 어제 나왔죠? 그 정부 여당이 전기료 올리는 것을 부결시켰다. 일단 불가피하다는 점은 다들 느끼시죠? 작년에 우리 작년 연말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 난리 난 거를 우리가 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산업통상부가 이거를 올려야 됩니다 했는데,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반대한 이유가 민심 악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기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자, 말이야 맞죠? 김기현 대표 말씀은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지 국민들한테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러세요? 맞습니까? 구조조정 해야죠. 근데 구조조정 얘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당장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구조조정이 안 되면 전기료 인상 못 받아들여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80%가 찬성하셨잖아요. 작년에 겪은 걸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이거 안 올리고 안 되는데 하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80%가.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은 이유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없다.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코앞도 아니죠. 1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큰일 났다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근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학계에 있고 정책을 만들 때는 정치권에서 입김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정치권에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입김을 이상하게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원가 연동해서 그때그때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치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몰릴 때 굳이 그렇게 그때그때 연동할 필요는 없다. 조금 여유를 두고 연동해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가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때문에 어쩌겠다는 건데, 총선이 내년 이맘때인데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안 올린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난리 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지나가요. 보시면 이 전문가들이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엉망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작년 여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했죠? 한전채 때문이었잖아요. 한전 채권, 돈이 없으니까 한전도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전처럼 우량 기업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면 시장의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서 다른 회사들이 자금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기억나시죠? 레고랜드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기업들, 흑자 기업들이 도산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올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가 여름 오면 또 에어컨이잖아요. 2분기는 4분기 되면 이제 또 난방이죠. 여름에는 에어컨이죠. 그러니까 지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요금을 못 올리면 여름엔 더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동아일보 사설도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국힘에서 계속 요금 올리면
저 민심 위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지금 지지율 30%까지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9시간 뭐 그 근로시간 개편도 있고. 근데 지금 전기의 요금을 여기에 묻힐 만큼 이게 작은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이걸 주적하고 있죠. 발전사에서 전기 사들일 돈이 부족한 한전. 왜냐하면 매번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근데 막대한 회사차를 발행해서 그 돈을 조달을 하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잖아요. 작년 가을에. 다른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 멀쩡한 기업들이 유동성 때문에 망해 나갈 수 있다. 작년 가을에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서 무책임했던 거 맞다. 탈원전 때문에 이 난리를 만든 거 맞고 저 에너지 사태를 부른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정권 바뀐 지 1년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때까지 비판해온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너무너무 뼈가 아픈 지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 이거 다 이때까지 작년에 힘들었던 거 맞는데 지금 전기료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정부의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러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140분 들어오셔갖고 80분이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 에어컨 한참 뜰 때보다 지금이 낫다 오히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한 거냐면 한전이라는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64,000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지금 얼마 돼 있냐면 지금 18,000원.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죠. 이게 작년 가을에 막 난리 났을 때고 이 문재인 정부 내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한전이라는 기업이 지금 얼마나 큰 기업이냐면 우리나라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그러면 그 소유주는 누구냐? 소유주가 누구냐면 우리 국민입니다. 최대 주주가 그 정부하고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사니까.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없어진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전이라는 매우 우량한 공공기업을 망가뜨린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기업 망가뜨리는 문제로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금시장 블랙홀. 자금시장 블랙홀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죠? 무슨 외국의 중요한 은행들이 몇 개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삐끗하면 이제 레고랜드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레고랜드 때 우리가 한전채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한전채 때문에 돈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문제도 똑같이 있다. 이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른다. 지금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하는 얘기가 2분기에 충분히 인상해 놔야지 지금 한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된다. 여름에 올리기 더 힘들고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못 올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상태가 금융시장 폭탄이 날라오기라도 하면 또는 내년에 적자가 더 심해지면 내년 총선에서 더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8월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쟁이다 이러면서 여름부터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겨울을 날 걱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정확하게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첫 번째는 가격을 올려야 됐다.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 엄중한 시국이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를 해야 된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다 기업들 다 불 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 끄게 하고 에어컨은 27도. 27도면 엄청 덥지요, 여름에.
이 27도면 사실 에어컨 이거 킨 거야. 그리고 다들 화나는 온도죠. 그 정도로 해야지 국민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에너지 지금 우리 엄청나게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취약계층은 따로 보호한다. 취약계층 보호는 따로 한다.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에너지 전쟁에 대응하는 그 매뉴얼 같은 거죠. 첫 번째, 가격을 올려서 국민들을 느끼게 하고 규제를 통해서 진짜 그 소비를 줄여야 되고, 세 번째, 취약계층은 따로 돕는다.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 에너지 비용을 그 환수해 준다거나 환급을 해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부터 유럽 국가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을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내복 사세요. 겨울이 다가오으니 내복 사세요.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는 그 뭐죠? 개문 냉방이라 그래서 가게들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는 거. 가게들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는 거 작년 여름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너무 놀랬죠. 그 난방비 엄청 나와서 난방비 폭탄 때문에 설 연휴 때 기억나시죠? 다들 난방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우리 에너지 아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너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가 많이 다를 것 같으냐? 올해도 힘들 겁니다. 이제 여름에 당장 에어컨 킬 때부터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전기료를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 올린다고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 올리면 올 가을 여름에 금융시장에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올려야지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지금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탈원전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환경 문제 얘기하지만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아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벌써부터 총선 걱정하느라고 저러는 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지지율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